수다리가 죽었어. 코인 왕자입니다. 자, 시장이 정말로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안 빠진다라는 이유 쪽보다는 우리 앞전에 이제 얘기했던 대로 비트코인 시장이 과연 강세가 나올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지금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과 관련된 모든 시장을 다 토탈로 좀 확인을 해 보니까 굉장히 강한 흐름에 와 있고, 우리 이제 최근에 얘기했던 게 비트코인 시세가 올 거냐, 알트코인 시세가 올 거냐,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오늘 앞으로 굉장히 여기 선 바로 근처로, 어제는 한 요 정도 있다 그랬으면 오늘 요 정도로 근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돌파 시 시장이 빠르게 한번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 잡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시장 하락,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가고 있는데, 아마 올해 12월에는 거의 정점을 좀 찍지 않을까. 정점을 찍는다는 거는 경제적인 부분도 앞으로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타 나라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많이 좀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쟁 이슈도 지금 거의 뭐 분위기는 거의 확정이 돼 버렸죠.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거의 확정이 된 분위기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들이 좀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시장까지도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다가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좋게 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봤었던 과연 비트코인 장세 또는 알트코인 장세,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알트 장세보다는 비트코인의 장세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현재로서는 그쪽이 좀 더 우세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혹시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2500을 가뿐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00짜리를. 자, 그런데 아직 돌파 근처에 있는 것 뿐이지 돌파 확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상당히, 어제 굉장히 잘 움직임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이 목요일이죠. 예, 오늘 또 목요일이고 또 수능인데, 아무튼 수능 보시는 분들 응원을 좀 하고요. 자, 오늘 목요일인데 이번 주 주말까지 갔을 때 결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이니까 목금토일 4일 남았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다면은 한 4일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대략 5일로 좀 잡으면서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비트코인 장세가 정말 발생될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 바이낸스로 보나 비트파이낸스로 보나 어느 거래소로 놓고 보나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비트코인 국내 시장에서는 2400짜리, 그 다음에 2300짜리가 붕괴됐죠. 2400인데 앞전 지지선 자리가 지금 2300이란 말이에요. 사실 2300에서 2400 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폭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전에 나왔던,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이런 거죠. 올해 6월 달에 하락이 됐다가 거래 빵 터지면서 가다가 여기서 좀 더 눌렸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 다시 눌리지 않을까, 요 정도 반등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저는 다르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비트코인이 정말 못 갔던 주요 부분이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 옛날에 비트코인 장세 때 있죠. 작년에 비트코인 강세였잖아요. 2천만원 막 1500만원대에서 막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8천만원까지. 그 정도 갔던 시세인데, 지금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8천만원까지 간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강세로 갈 수 있는 초입 자리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입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대로 이번 주 주말 정도면 이게 좀 완성이 되지 않을까 보여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 강세를 보였던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는 2021년도
21년도를 좀 놓고 봐야 되는데 그 시점하고 현재 시점 놓고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어떤 시장 반등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 좀 준비를 해야 될 때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아쉬움이 남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자,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코인들이 반등을 좀 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강세까지는 아니지만 오늘도 뭐 5%, 2% 요렇게 상승해주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 정도 올라가는 거는 사실상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 2% 빠지는 것도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부 코인들도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을 위로 땡겨 놔야지 나머지 애들이 따라오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위로 땡겨 놔야지. 근데 요 위로 땡겨 놓을 수 있는 폭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렇게 좀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2300 초반에 2300 한 10에서 2300 한 30 정도, 요 정도 한 저항이 좀 있거든요. 살짝 있는데, 요게 돌파가 되면은 오늘자 기준으로, 내일 되면 다시 바뀝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26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설령 오늘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보합 근처나 약간 상승이나 약간 하락에서 끝난다 그런다면 다음 주가 됐을 때는 탄력적인 부분들이 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 저항이라는 거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그 저항값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얘 캔들 자체가 이 지금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저항들도 같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올라갈 경우에, 캔들이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저항 애들도 위로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위치에서 밑으로 빠지고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이렇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자, 그래서 그 저항이라는 값을 돌파를 시켰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그러면 비트코인이 상장됐을 때 그렇게 해서 올라간 적이 얼마나 있냐로 놓고 본다면 상당수 많았다. 절반 이상은 그냥 넘어졌고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좀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장세가 한번 왔을 때, 강세가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핵심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만약에 비트코인 장세가 아니고 알트코인 장세가 오면 어떻게 될까? 알트 장세. 자, 알트 장세가 온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전에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살짝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알트코인들이 우르르 슈팅을 주는 그 시즌이 있었거든요. 해마다 시즌별로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비트 장세가 먼저 오든 알트 장세가 오든 사실상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주된 거는 비트코인이 먼저 가야지 시장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은 알트 애들이 먼저 간 이후에 비트코인이 뒤따라서 간다 그러면 그것도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먼저 튀어 올라가든지 시장이 이런 방향으로 가준다면,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안 좋은 거냐 좋은 거냐 놓고 본다 그러면은 사실 안 좋은 거 놓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이다. 예, 안 좋은 거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만 접근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시장 자체에 돈이 들어왔는지를 중요하게 좀 봐야 되고, 두 번째,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발생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세 번째, 여기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과연 강세로 정말 올라가질지, 단기적인 상승으로 가고 끝날지를 빠르게 체크를 해놔야지 우리가 방어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커지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어렵게 보고 너무 부담스럽게 보는 시장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는 게 좋고, 해외 거래소도 놓고 봤을 때 지금 계속 해가지고 오늘 기준자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매수가가 절반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폭이 자꾸 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사실 오늘만 발생한 게 아니고 조금씩 계속 나왔어요. 비트코인이 하락해서 여기 이게 8일인가요?
11월 8일 날 이때는 매도세가 좀 나왔었고 11월 9일 날 14%를 뺐는데 매수세가 몰렸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의아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밀어 꽂고 내려 꽂고 FTX 사건 터트리면서 결국에는 FTX 사건 내년 연말까지 봐야 된다. 지금 그렇게 기사가 발표됐죠. 단기간에 절대 쇼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시 터지든지 아니면은 나오기 전까지는 향후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전에 이제 당장 우리가 코앞에 있는 거는 또 12월 달에 금리 발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당장의 중요한 거는 뭘까? 물론 이론으로 가거나 경제적인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 말할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실질적인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에서, 투자 시장에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지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확률적인 범위를 좁혀가는 것도 차트를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좀 둘 거고, 이번 주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를 좀 기대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더 도미넌스를 좀 봐야 되는데, 테더 도미넌스 지금 저항이 생겨버렸죠. 저항. 비트코인으로 얘기하면은 이 자리가 지금 저항이 돼버렸어요. 여기가. 예, 그래서 여기를 뚫고 내려가야 되는데 못 뚫고 내려갑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포지션이 봤을 때는 사실상 비트코인을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을 뒤집어 놓은 거면 이렇게 생겼겠죠, 걔는. 예, 근데 여기 지금 저항이 생겨서 이걸 못 넘어가요. 저항 폭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저기를 뚫으면은 테더 도미넌스가 신고가도 한번 찍어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고, 설령 뚫고 간다 그래도 슈퍼급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이너스예요. 손해를 좀 볼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얘기로 갈 수밖에 없다, 시장 자체와 시장 방향이 그렇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현재 테더 도미넌스 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흐름과 선물 시장도 같이 겸해서 본다면은 지금 시장 포지션이 이번에 FTX 사건으로 하락은 했지만 과연 정말 죽을 만큼 위험한 포지션일까?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항상 응원하고요. 좋은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 주말에 특히 일요일 정도, 빠르면 토요일 정도, 그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